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주요 쟁점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었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요? 예, 데뷔전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사퇴하라고 치열하게 지금 여야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이런 거였습니다. 예. 야당이 선언을 했다시피 사실상 제2청문회 방식으로 질문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쟁점이 한 두 개 정도 등장했고요. 예.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여당은 주로 지금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뭔가 야당하고 내통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 제2청문회라고 했던 오늘 대정부질에서 나왔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총체적인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검사와 기자 출신을 대거 배치를 해서 좀 활용을 집중한 모양새였습니다. 이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의 대개 전문가들이요,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주로 나왔던 것은 뭐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공개해석으로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그 국회에서 대통령 임명장 주기 전에 했던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의견하고 예. 이후에 보도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왔던 엇갈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오늘 조국 장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국 장관이 새롭게 제기된 것을 수용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컨대 그 집에서 있었던 PC에서 서울대학의 센터 임명장 도장 안 찍힌 거, 예. 뭐 그거 3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되게 밖에 나왔던 것은 본인의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뭔가 자의적으로 발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예. 오늘 발언에서도 조국 장관은 모를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등등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추가로 나왔던 검증하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새롭게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건 없었고요. 예. 다른 한두 개의 쟁점이 오늘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예, 한두 개의 쟁점 이제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신임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조국 장관의 일성은 역시 혁신과 개혁이었죠.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 조국 장관의 일성을 들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도 사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국회 의사 일정이 확정이 됐다가 예.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야당이 그래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는 어떻게 간주할까?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장관에 대한 질문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오늘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등장할 때부터요, 조국 장관이 본인 인사 말을 하자 할 순간에 예. 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지금 그리고 손 팻말이라고 해야 팻말이 될까요? 조국 사퇴 이것을 예. 이제 노트북 앞쪽에 붙여놓고 등은 돌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주로 질문 대상이 이낙연 총리와 조국 장관이었죠. 예. 조국 장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권성동 의원은 나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무부 대표 나오세요. 예. 이렇게 장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도 장관이란 말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질문 과정에서는 조 장관. 장관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맨 마지막에 질문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요. 예.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법무부 관계자 나오려고 하니까 보통 관계자 나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밑에 직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조국 장관이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초 가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장관에 대해서 관계자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가지고 오늘 법무부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온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관계자는 없고 장관밖에 없다. 예. 장관 나오라는 것이냐라니까는 곽상도 의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니까 예. 장관이라는 호칭은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야당은 오늘 또 이런저런 조건이 당신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있었고요. 예. 또 하나 늘 이렇게 대정부 질이 나올 때 주목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낙연 총리. 예. 예, 이낙연 총리를 두고 조국 장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예. 하나는 최종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기 전날 8일 날 저녁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일부 보도에서는 이낙연 총리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참가했던가 이런 얘기했는데 내용 자체는 응답할 사안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느낌상으로는 뭔가 조금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기류를 전달했던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예. 마지막에 또 하나 오늘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이 미국 버클리 유학을 갈 때 태광 산업에서 받았던 장학금 문제가 나왔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총리한테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낙연 총리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지만, 즉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거기다 뭘 붙였느냐? 예. 조국 장관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 모두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최근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 특권의 문제를 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낙연 총리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의 발언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워낙 묘사를 잘해주셔서 그냥 대정부 질문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논란이 됐던 이 부분도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이 수사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시인을 했고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예, 그러니까 주강덕 의원은 이제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견이었고 조국 장관의 경우는 수사 방해 그리고 지휘하는 것이 일절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이것은 주광덕 의원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대정부 질의를 했던 다른 야당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조국 장관도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언급을 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다시피 이건 오늘 처음으로 이제 불거진 건데요. 월요일 날 있었던 조국 장관 11시간에 거쳤던 압수수색 과정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조국 장관 얘기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두 번이나 이렇게 넘어질 실신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일단 충실하게 압수수색에 응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좀 하고 나서 예.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검사 당시 그때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뭐 내용상으로는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야당은 이 자체가 수사 지휘한다거나 이런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직접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책임지는 지휘하는 장관이 통화를 했다면 일종의 압력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예. 중간에 이 문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가 중단될 뻔했습니다. 4시 반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에서 이것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예. 문제를 제기해서 했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일단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요. 예. 계속 진행하긴 했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를 아마 한국당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요. 반면에 오히려 여당은 이걸 또 역공세로 삼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날 통화를 한 사람은 검사팀장과 정경심 교수 두 사람밖에 없고 이것을 전달 또 받은 사람은 조국 장관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이게 야당이 알고 있겠느냐? 누가 얘기했겠느냐? 조국 장관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도 아니라면은 예. 결국은 검사 쪽에서 다시 이것도 야당과 통하고 있는 증거의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오늘 그 기자 브리핑까지 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국 장관이 후회한다라고 나중에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이 한 질의에 조국 장관의 대답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이 했던 그런 통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 일체 물론 제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처가 또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부탁해. 대한민국 그 검사들이 점 죄송하게 법무부에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배우자기나 어느 사람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자격보다 처신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처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뭐 논란이 계속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질문에서 총리한테도 질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총리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위법적인 문제를 다툴 정도가 되느냐 이건 다른 사안 같고요. 오히려 좀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적절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국 장관은 부인이 2번이나 실신할 정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해서 얘기했겠지만은요. 그러나 워낙 지금 이제 첨예하게 쟁점이 돼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장관이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녹취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수백억 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그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인간적 도리였느냐 이중적인 언행이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굽히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탄원서는 뭐 그 사본이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확인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그동안의 재벌 범죄를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인데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무한한 것이다. 보석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이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호진 씨에 대해서 뭔가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좀 기여를 했다는 것이고 다만 배경을 법률적인 적용도 있지만은 본인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했느냐? 선친에게서 버클리 유학을 갈 때 태강에서 15만 불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 그럼 그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인데 다른 사회적인 성토를 할 때는 법률적인 기준, 사회적인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성토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 과거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도리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충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보석은 법적인 처리하고 다른 차원이라든가 인간적인 도리로 했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깔끔하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입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수용하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구나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요. 또 늘 나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과거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 말씀이십니까? 이런 재벌이라든가 큰 대기업들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다가 개인적인 상황 관련지어서 인간적인 도리를 제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의 방어 작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수 야권의 공세에 대응해서 여당이 들고 나온 것은요.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 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수천 건, 그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단독 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 관계자, 검찰에 따른 면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충분히 각인시켰다라고 네. 보십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요. 예.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국회의원이 최근에 김종민 의원 같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특히 뭐 심지어는 언론, 야당, 검찰이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그럼 뭘 개혁할 것인가? 아까 이용주 의원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도적인 개혁으로 기착되는 거였습니다.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중립성을 지키는 검찰 개혁, 예. 또 검찰의 전횡을 막는 거. 이걸 위해서 나왔던 것이 공수처 관련 얘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이제 패스트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조국 장관이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국회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것을 전념해왔던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임하는 것이 예. 입법 과정의 일관성을 지키고 이후에도 실행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상당히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론의 향배가 궁금합니다. 대정부 질문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대정부 질문은 대개 이제 야당의 무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예. 공세를 하니까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야당에 유리한 조금 변수가 생길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주로 조국 장관에 대한 공세적인 언론의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로 조금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어서 그 정도로 확 넘어서는 뭐가 생길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소환 날짜가 지금 임박해온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임박한 거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임박했다, 예. 임박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비롯해서 예.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이 이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여야 간의 공방의 문제는 계속 돼 왔고요. 다만 오늘 나왔던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나왔던 거지만은 재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이후에 선처를 부탁했던 부분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법무부 장관은 장관대로 따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죠. 예.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뭔가 서로 충돌할 여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에서 나왔던 뭔가 압수수색 관련 부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한번 새롭게 판단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국감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앞인데 지금 뭐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이 너무 심해서요. 예, 국감도 정해진 일자가 한번 연결이 됐죠. 예. 원래 국감이 이제 국감 관련 법에는요 9월 10일부터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매년 이제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정하는 일자를 조정하는 것인데 예. 애초에는 이달 30일부터 이제 다음 달 19일까지 돼 있다가 2, 3일 연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 날짜가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야당은 역시 이제 국감 과정에서 이번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문제를 따지고 예. 정치적인 공세도 하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야당은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타협이 될까라는 변수가 됐는데 저는 예. 이러다가 제 일정도 자칫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보통의 경우 이런 문제가 없을 때도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되게 여당은 정부를 옹호해야 되고 야당이 공세하는 오늘 같은 대정부 질의가 있을 때도 그런데 예. 이번에는 더구나 조국 장관 이런 정국이 돼 있어서 예. 야당한테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증인 채택을 두고 예. 어떻게 될지 주로 이제 가족 관련 문제라든가 기업에서 그동안에 수사받고 나왔던 사람들 문제를 할 것인데 아마 여당은 뭔가 최소화시킨다거나 막으려고 할 거고 막는 예. 변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으로 여기 불려다가 정치적인 공세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국회는 그것보다도 민생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할 것인데 야당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는데 과연 절충이 될까? 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 국감이 되지 않기만을 지금 바라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만우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